네, 제가 이거 노래 시켜놓고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특혜와 특권인데요. 다음이요. 대한민국의 이 국회의원들을 얼마큼 우리가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면책 특권하고 불체포 특권이 있는데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결론적으로 면책 특권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국회의원의 발언과 표결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인데, 불체포는 우리나라는 필요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른 나라도 다 불체포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유가 계신 분들은요, 독일은 얼마큼 불체포를 강하게 보장하느냐, 우리나라는 회기 중에만 체포되지 않지만 독일은 4년 전체 체포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진국에서는 이 불체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잘못 운영되기 때문에 불체포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대한민국의 보좌진이 1인당 9 아닙니까? 이걸 3명으로 줄여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는 것인데, 근거는 일본의 보좌진이 3밖에 없습니다. 노르웨이나 스웨덴은요, 국회의원 2명당 비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전거 타고 출근한다며. 그렇다면, 예, 그럼요. 예? 덴마크, 스웨덴, 노예는 국회의원들이 자전거 타고 출근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9명이나 되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국회의원은 꼭 수행비서가 하나 있어요. 문 열어주는 놈이 하나 있고, 기사도 있는데, 지 손은 문을 못 엽니까? 이 보좌진 9명을 대주느라고 그 자체만 예산이 1년에 5억이 듭니다. 다음이요. 자. 근데 이 인간들이 또 공짜를 엄청 많이 합니다. KTX 특실 공짜, 비행기 비즈니스석, 의원회관 내 이발소, 헬스장, 목욕탕 다 공짜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의원회관에 있는 내과, 치과, 한의원, 가족까지도 공짜로 해주고 있는 것이고,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는 귀빈실, 귀빈 주차장도 다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나도 국회의원 해야 돼. 안 되겠어. 이거 도저히 말이야. 그런데 KTX 특실을 무료로 하는 것은 이게 위법이거든요. 다음이요. 한때는 국회의원은요, 국유의 철도에 대해서는 무료로 탈 수 있다라고 국회법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요, 국유가 없습니다. 철도 공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무료로 할 수 없는데 폐지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도 지금도 KTX 특실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잘못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야, 잘못이요. 참 정말. 다음이요. 이 문제는 좀 복잡한데요. 대한민국의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인데, 국회의원 자격을 가지고 국무총리나 장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은 대부분 그걸 편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국회의원 중에서 장관 되는 거고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제에서는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장관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첫째, 삼권 분립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미국은 이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누굴 바라봅니까? 청와대나 대통령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3선쯤 하면 장관 한번 해보면 그 장관은 자기의 이력만 추가되는 것이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월급 2개 타잖아. 2배는 아니고 목사님. 장관에서도 월급 타고 국회의원에서도 2번은 안 타고요. 한 번 하고 좀 더 타요, 목사님. 더 타지만 저 인간, 우리가 이 박정희 대통령 3공화국 때는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할 수 없다라고 헌법이 돼 있었어요. 아하. 3공화국 때는요. 미국의 대통령제를 그대로 따라갔거든요. 아하. 그 다음에 이걸 없애버린 겁니다. 헤헤. 제가 교수였을 때 아무리 저 얘기를 해도 교수 얘기를 안 듣죠. 주니한테 필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00석 하면요, 반드시 저거 갖다가 겸할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며, 꼭 먹고 알 먹는 제도를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놈들이 절대로 저거 찬성 안 합니다. 다음이요. 이제 간단한 돈 얘기를 하면요, 이 인간들이 1억 7천을 받아요, 봉급을요. OECD 국가 중에서 3번째로 많이 받는데, 일본이 1등, 이탈리아가 2등, 우리가 3등입니다. 성과 면에서는 뒤에서 둘째입니다. 한국보다 3배나 잘 사는 10만 달러 노르웨이보다 우리가 많습니다. 5만 달러, 6만 달러인 덴마크보다 우리가 액수가 많고, 5만 달러인 스웨덴보다도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봉급을 더 받는다 이겠습니다. 열받는 것은 봉급만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다음이요. 이거 말고도 기타 1억 276만 원을 별도로 줍니다. 출장비, 입법비 뭐 등등 해가지고. 거기 보면 문자 발송비가 700만 원이 있는데, 문자 메시지 한 통 발송하지 않아도 저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봉급 1억 7천에다가 기타 수행비 1억 2천을 주고, 기타 그 다음에 보좌진 5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회의원 한 명당 1년에 들어간 예산이
7억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후원금을 1년에 1억 5천씩 받는데 이 사람들이 대선이 있거나 지방선거가 있거나 총선이 있을 때에는요 1억 5천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 이놈들이 보니까 후원금을 3억 받습니다. 이야. 개인 호주머니에 들어갈 확률이 매우 커요. 와. 선거에 쓰느냐? 안 씁니다. 선거 비용은 지금 지네들이 법을 다 고치고 있기 때문에 선거 비용은 100% 나라에서 돈을 보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돈은 자기 저 마누라 생활비를 줄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이요. 상임위원장 되면요, 1년, 한 달에 1,000만 원 판공비를 주는데, 그냥 줍니다, 그냥. 통째로 1,000만 원을 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돈을 썼으면 영수증을 갖다 주고 돈을 청구하는 시스템이 되질 않고 무조건 1,000만 원을 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상임위원장 하려고 난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출판 기점에 잘 아시잖아요. 이게 돈 걷는 행사지 이게 책 출판하는 행사입니까? 내는 돈에 한도도 없고 영수증도 주지 않고 그러니까 노웅래가 하는 말이 장롱에서 3억이란 돈이 나오니까 이 돈이 뭐냐? 그러니까 출판 기념에다 쓰다 남은 돈이라고 한단 말이죠. 맞아. 이거는 우리가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인데 정치 자금을 우회해서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것도 책값 이상 내는 것을 명백하게 금지해야 될 것입니다. 책값 이상 내는 것을 금지하면요 출판 기념에 하는 놈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저런 식으로 거짓을 하기 때문에 출판 기념을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이요. 축의금, 부의금 얼마 주고받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들이 로비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축의금과 부의금을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이요. 제일 기억할 것은 뭔가면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요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에는요 이미 200억을 받았을 겁니다. 선거에 쓰라고 200억을 줘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선거 기간에 선거를 쓴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명세서는 다시 또 국가에 청구합니다. 그럼 국가가 돈을 다시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목사님? 그냥 선거에 쓰라고 200억을 주면 그 돈으로 선거를 쓴 다음에 지출 명세서를 나라에 내면 그만인데 200원, 200대로 다 인마이 포켓하고 선거에 들어간 돈을 별도로 정리를 해가지고 나라에 다시 청구하면 그 돈을 준다는 말이죠. 명백하게 뭡니까? 이중 지급이 되는 것이에요.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놈들이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헌법재판소에 이걸 다퉜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소신이 없어가지고 니네는 다툴 자기가 없다 그래가지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각하를 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이 바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것만 줍니까? 경상 보조금도 주는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물에 빠지면 우리 목사님하고 정청래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합니까? 목사님부터 구하는 게 예상 맞는데 사람들은 정청래부터 끄집어내요. 물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물이 덜 들어오지라고 정청래부터 끄집어내는 게 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